여기는 여러분 이제 막힘없이 쭉쭉쭉 풀려줘야 돼. 그치? 다 이제 중 난이도 이하의 문제들이다. 예언아, 재현아. 48쪽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 보면은 바로바로 식이 떠올라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48쪽에 1번부터 보면 원탁에 농구선수 5명과 야구선수 1명이 둘러하는 경우의 수. 근데 농구선수 5명과 야구선수 1명 그랬는데 지금 농구선수와 야구선수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몇 명이 앉는 거예요. 그냥 6명이 앉는 거 아니야, 그지? 6명이 그냥 원탁에 앉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그냥? 5팩토리얼. 그럼 답은 몇 번? 1번. 그치? 기본적인 원순열이니까 5팩토리얼 바로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저 근데 저 시간 봤어요 방금 제 찍은 거. 제 예안이 DC 노갤러리 하는 여기다 놔. 진짜 여기다 물어보기도. 그러면 하면 선생님 진짜 평생 가져가세요. 평생에 나고 맨날 가져가세요. 지금 예안이가 싫어하는 선수가 다 악플 달아요. 죽을 때까지. 아니야. 선생님 그러는데. 여기 여기다 놔. 아니. 메시아에서 사라지면 한 거야. 사라졌는데요. 어즈나. 자, 4번 보자. 4번은 서로 다른 모자 4개와 서로 다른 안경 3개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 안경끼리 이웃하게 배열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다른 모자 4개와 서로 다른 안경 3개인데 안경끼리 이웃해야 돼요. 안경 3개 묶어야지. 그지? 안경 3개 묶어. 그럼 안경 3개 묶으면은 뭐 안경을 이렇게 하고 모자를 이렇게 하면은 안경 3개 묶으면은 자, 이렇게 묶인 거니까 전체를 몇 개라고 봐야 돼? 전체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니까 뭐예요? 4팩. 그리고 뭐 해줘야 돼? 4팩에다가 이제 요 이웃한 것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그거 3팩 들어가줘야지. 그치? 자, 그러면은 24 곱하기 6이니까 얼마? 144 이렇게. 그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우리 그 유형의 마지막 거를 풉시다. 그 유형의 1번 말고 그 유형의 마지막 거 8번을 볼게요. 8번. 자, 8번은 서로 다른 만화책 6권과 서로 다른 소설책 3권을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게 배열이다. 이웃하지 않게 배열. 재현아,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기본은 뭐지? 칸막이지. 그치? 누가 칸막이가 돼줘야 돼 지금? 그쵸. 만화책들을 먼저 배열해서 얘네가 칸막이가 돼야 되는 건데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뭘로 시작할까? 5팩토리얼. 그쵸? 그럼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풀지 말고 대충이라도 그려봐.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했는데 지금 5팩토리얼 했다는 건 만화책 6권이 배열된 거잖아요. 만화책 6권이 이렇게 배열이 됐어. 그러면 소설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생긴 거예요? 6개가 생긴 거예요. 그치? 소설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6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 자리는 6자리인데 소설책은 3권이잖아. 준영아, 뭐가 붙어야 돼? 자리는 6자리인데 소설책이 3권이야. 소설책끼리 서로 같은 소설책인가요? 서로 다른 소설책인가요? 서로 다른. 그럼 뭐가 붙어야 돼? 6P3이지. 서로 다른 소설책이니까. 그지? 6P3입니다. 이렇게. 그럼 답 얼마일까요? 14,400. 그치? 이렇게 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유형의 마지막 거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자, 이번에도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데 서로 다른 케이크 2개와 음료수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케이크가 마주보게 배열이에요. 케이크가 마주보게 배열. 에어컨 틀어주시면 안 돼요. 옷을 벗어. 이거 컵버클 잠바가 있잖아.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이 12번 문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해요. 뭐가 진짜 이상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고요? 아니 케이크가 두 맞춘 거 개인데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낸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낸 의도는 이거죠. 케이크 두 개를 먼저 배열을 해라. 케이크 두 개를. 근데 마주보게 그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케이크 두 개를 마주보게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6만 몇 가지야? 6만 무수히 많다. 선생님, 응? 케이크가 그거 동그란 거예요? 한 조각이에요? 자, 케이크 두 개를 마주보게 배열한다. 케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서로 다른 두 개를 원탁에 배열하는데 마주보게 배열하는 방법의 숫자잖아. 그게 몇 가지냐고요? 아니, 무수히 많다 아니에요? 아니, 배운 대로 하자고. 원순열이잖아. 아 두 개를 원순열로 배열하는 거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러니까 케이크 두 개를 마주보게 놓는 경우는 한 가지고요. 그럼 케이크 두 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음료수 5개를 배열하라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5팩을 하라는 얘기니까 답은 1번인데,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문제가 있다. 그치? 왜냐면 이제 케이크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 그러면 이제 음료수를 배열할 때 음료수가 그러면 여기는 2개 들어가고 여기는 3개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원형으로 배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기본적으로 원순열은 같은 간격으로 배열한다는 게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들 보면 음료수 5개가 아니라 음료수가 뭐 4개든지 뭐 6개든지 이렇게 똑같은 개수씩 들어갈 수 있게 짝수개로 나오거든. 이거 홀수개라 가지고. 어? 이럴 때 다 못해요. 이거는 같은 간격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죠. 마주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문제다. 이건 잘못된 문제. 케이크가 만약에 조각 케이크면은 마주보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로 가서 50페이지에서는 도형을 칠하는 문제 17번. 기준이 이렇게 쓰니까 아, 이거 딱 보면 바로 풀 수 있다. 그치? 연희야, 처음에 어디부터 칠할까? 어디? 그치, 가운데부터 칠하자. 가운데 칠하는 게 몇 가지? 5가지. 그러면은 5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운데 딱 칠해주고 남은 4개의 색으로 이제 옆에 칠하면 되잖아. 이거 몇 가지? 3팩이지, 원순열이니까. 그치? 가운데 하나 칠하고 남은 4가지를 원순열로 돌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답은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물 한 번만 마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넘어가도 좀 쓰니까 20번 볼게요. 20번. 자, 요거 한번 풀어봐, 얘들아. 20번. 51쪽에 20번. 하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 5P이죠. 5P. 5개의 색깔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위에 아래를 칠하는 건데 위 아래가 다르게 생겼잖아. 그치? 여긴 작고 여긴 크잖아. 그럼 5P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은 3가지 색깔을 가지고 옆면을 칠하는 건데 이 옆면은 돌아가잖아요. 원순열이잖아요. 그래서 2팩토리얼을 해줘야 되겠고, 그러면 답은 40이 되겠죠? 모두 칠하는 것은.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23번 어떻게 할까? 23번. 곱하기 6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있는 21번이나 22번 같은 모양은 많이 봤죠? 그치? 자, 21번 같은 모양은 일단 원순열로 생각하면 몇 팩이야? 원순열로 생각하면 8팩이지. 근데 얘는 원순열이라고 하기에는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생겨. 이게 완전한 원순열이라고 하기에는 뭐 예를 들어 여기 민재가 껴있다. 원민재가 여기 껴있는데 민재가 여기 앉는 상황과 한 칸씩 옆으로 밀어서 여기 앉는 상황과 민재가 여기 앉는 상황은 서로 어때, 민재야? 달라요. 근데 민재가 한 칸 더 옮겨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렸어. 여기까지 와버리면 여기랑 어때요? 이랑 같죠. 같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완전한 원순열과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생기는 거야?
야 방금 요렇게 되어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거랑 똑같다 그랬잖아.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의 경우에는 한 모서리에 앉아있는 사람 수가 그냥 곱해지는 거예요. 네가 더 돌아가서 여기까지 가도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니까 한 모서리에 있는 사람 수가 3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일단 이것도 원순열로 따지면 9팩이죠. 9팩. 그죠? 9팩인데 얘는 원순열과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생겨? 어진이 몇 가지 생겨요? 5가지 생기죠. 그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반 자르면 되죠. 그죠? 대각선 잘라가지고 요렇게 5개 이렇게 곱한다. 이런 것들은 많이 봤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거 23번은? 응. 그치. 이번에는요 이 6자리가요 다 서로 어때요? 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여기 이 자리 중에 한 자리 앉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의 위치가 다 바뀌는 거 아닌가? 그치? 대칭성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6가지가 다 서로 달라요. 그냥 6팩토리얼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얼마예요? 720까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때는 내가 여기 안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해봐. 여기 내가 앉아있고 내 옆에 A, B, C, D, E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랑 다 같이 옆으로 한 칸씩 움직여가지고 내가 옆으로 가서 내가 여기 앉아있고 그 다음에 또 A, B, C, D, E 이렇게 앉아있을 때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같을까 다를까를 생각해보면 돼요. 지금 완전 다르잖아. 내가 이렇게 앉은 거나 이렇게 앉은 거나. 그치? 내 짝꿍도 바뀌었고 내 앞에 앉은 사람들도 다 바뀌었죠. 그죠? 그럼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한 칸씩 옆으로 밀었을 때 서로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번 생기는지 그 생기는 횟수만큼 여기 곱해주는 거예요. 그쵸?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이게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3번은 넘어가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은솔이가 한번 해볼까? A, B, C 세 사람이 6층짜리 건물의 1층에서 엘베를 탔다. 6층까지 올라갈 때 세 사람은 어느 한 층에서 반드시 내린다고 한다. 세 사람이 내리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거 뭘까 은솔아? 6파이 3. 응? 6파이 3. 그럼 우리 준영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8번? 아 네? 저요? 아무 생각 없고. 저 모르겠어요. 재현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한이는? 몰라요. 이거 재미없게 이렇게 다 본다. 공파 이상이요. 자, 이거는 1층에서 탔는데 6층까지 가면서 내린다 그랬고 1층에서 내린 사람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층은 몇 층부터 몇 층까지? 2층부터 6층 몇 가지예요? 5가지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엘리베이터에 탔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몇 가지 중에 고르는 거예요? 5층 중에 한 층을 고르는 거죠. 내가 내릴 층을.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어? 총 3명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5층 중에 한 층을 고르는 선택을 몇 번 한다? 3번 한다. 5파이 3입니다. 5파이 3. 그치? 5의 3제곱. 답은 3번 이렇게. 근데 1층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없으면 1층에서 타고 다시 내릴 수 있어요. 1층에. 뭐 그거는 문제에서 정해주기 나름인데 만약에 그 말이 없었으면 이제 고민될 수 있죠. 그 말이 만약에 없었으면 6의 3제곱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1층 탔다가 아차 하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근데 그 말이 있으니까 5의 3제곱이고요. 53쪽으로 가서 53쪽에는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 요거는 누가 해볼까? 지호가 한번 해볼까? 2개의 기호가 있어, 지호야. 요거 마름모 기호랑 동그라미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를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신호를 만든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뭐 3칸짜리 신호를 만든다. 3칸짜리. 3칸짜리 신호를 만든다 그러면 이 칸에다가 나는 이 2가지 기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가지 기호 중에 하나를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두 가지 기호 중에 하나를 넣을 수 있지. 그럼 나는 총 몇 가지의 신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8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3칸짜리 신호를 만들면 8가지를 만들 수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러면 4칸짜리 신호를 만들면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16가지를 만들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몇 칸짜리 신호를 만들어야지 5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 수 있겠니? 이게 질문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3칸이면 2의 3제곱이고 4칸이면 2의 4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럼 50이 넘어가려면 몇 칸이 돼야 돼? 2의 6제곱이 돼야 되죠? 2의 6제곱. 그래서 n의 최소값은 6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15번. 직접 구하는 게 빠를까 반대로 구하는 게 빠를까를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 근데 지금같이 3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 말이 이런 거 아니야? 적어도 3을 1개 이상 포함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간단하냐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뭘 빼버린다? 3이 아예 없는 경우를 빼버린다. 이게 가장 확실해요. 그치? 이걸 직접 찾으려고 그러면 3이 한 번 들어가는 거, 3이 두 번 들어가는 거, 3이 세 번 들어가는 거 다 나눠서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인 지호야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우리가 1357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그랬잖아. 그 세 자리 자연수가 총 몇 개 만들어질까? 몇 개? 봐봐. 자리가 세 자리죠. 그럼 첫 번째 자리에다가 우리가 몇 가지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지. 그럼 그 다음 자리는 하나 줄어요?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그럼 몇 개야? 64죠. 그 중에서 이제 자 어떤 애들을 빼라고 해야 하나? 어떤 애들을 빼야 된다고? 333. 그러니까 3이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그치?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아 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57이라는 세 종류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생각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가지가 이게 6건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5번.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는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네, 그냥 그거 하시죠. 여기 할 때까지 하고 내가 계획한 데까지 진도 나가고. 숙제가 너무 많이 밀려서 자 17번 0부터 4까지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그 중에 짝수. 준영이 재현이. 저예요. 자 4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 자 어떻게 출발할까 재현아? 일단 맨 마지막에 3개 맨 마지막에 3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3개. 0 아니면 2 아니면 4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칸은 3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어차피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뭐 경우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종류? 4개. 그죠? 0만 아니고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치? 4가지가 올 수 있고. 자, 여기하고 그 옆에는 0도 써도 되고 홀수도 써도 되고 다 써도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므로 싹 다 곱해버리면 답은 얼마? 300가지가 되겠습니다. 300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1번. 함수의 개수. 야, 이거 진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오지 않냐? 함수의 개수. 그쵸? 자, 우리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1, 2, 3에서 1, 2, 3, 4, 5로 함수를 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몇 종류지? 함수의 개수 4종류 알고 있어야 되죠. 4종류. 일단
아무 조건 없는 그냥 함수. 그냥 함수는 어떻게 찾는다? 파이로 찾죠. 중복 순열로 찾죠. 5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3개를 중복 허용해서 뽑는 거니까 5파이 3입니다. 5파이 3. 그냥 함수 5의 3제곱계. 그 다음으로 뭐가 있어요? 그냥 함수 말고 1대1 함수 있죠. 1대1 함수. 연이야. 1대1 함수가 뭐예요? 계산은 5p3으로 하는 거고 어떤 의미죠? 1이 1한테 쐈으면 2는 그치 1한테 못 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5p3, 543, 60까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무슨 함수 얘기했었지? 큰 짝짝이라고 그랬죠. 큰 짝짝. 식으로는 이런 거.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런 조건 있죠. 이런 거. 이런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성빈아 뭘로 뽑았다? 뭐겠어? H겠어? C겠어? H랑 C의 차이는 중복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잖아. 지금 같은 조건이면 중복해서 뽑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중복해서 뽑을 수 있으려면 이 뒤에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등호가 포함되면 그땐 H로 뽑는 거고 지금처럼 등호가 없는 큰 짝짝은 5C3으로 뽑는 거죠. 5C3. 그치? 그래서 요거는 10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큰 짝짝인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큰 짝짝인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똑같은 식인데 마지막에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중복이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5H3으로 뽑는다 라고 했습니다. 5H3 하영아 5H3이면 얼마지? 7C3 그러면은 35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게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치? 자 그럼 그 내용들 중에서 지금 여기서는 22번 한번 해봅시다. 22번 답 찾아봐. 22번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A, B, C, D라는 5개의 원소가 다 화살표를 하나씩 날려야지 함수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A는 지금 어때? 누구한테 무조건 쏘기로? 8한테 무조건 쏘기로 정해져 있잖아. B는요? 무조건 9한테 쏘기로 정해져 있잖아. 그럼 나머지 세 원소 C, D, E는 어때? 선택권이 있지. C도 몇 가지 중에 하나 골라. 둘 중에 하나 고르고 D도 둘 중에 하나 고르고 E도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이것들의 선택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지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2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서 1번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55쪽으로 가서 문자를 나열한다 라고 했죠? 문자를 나열한다. 여기도 55쪽에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와 D가 이웃하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겹치는 애들이 막 있어. 그치? 그죠? 그리고 이웃하지 않도록 그랬으니까 칸막이를 좀 쓰고 싶어. 그럼 민재야, 누가 칸막이가 돼야 돼 지금? 칸막이요. CD로 하겠습니다. CD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잖아. 그럼 여기서의 칸막이의 역할이 뭐겠어요? 분리. 그러니까 C와 D를 분리하고 싶은 거잖아. 네. 근데 C와 D가 칸막이가 되면 되겠니? 안 되죠. C, D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먼저 배치해서 걔네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주고 그 사이 어딘가에 C, D를 끼워 넣어야지 안 붙을 거 아니야 둘이. 그래요? 그런 의미라고.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러면 누가 칸막이야 지금?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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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6개가 칸막이죠. 네. 그럼 걔네들을 먼저 배열해야 되겠지. 네. 그걸 몇 가지라고 해야 돼?
6팩 나누기 4팩 2팩 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A, B를 배열합니다. 뭐 배열하면 뭐 B, A, 뭐 B, A 뭐 이런 식으로 배열됐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니까? 여기 칸막 역할을 하니까 이 칸막이들 사이사이 그리고 양 끝까지 포함해서 공간이 몇 개 생겼어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가 생겼죠. 그 7자리 중에 몇 군데다가? 근데 2군데다가 C랑 D를 끼워두면 절대 CD는 이웃하지 않겠지. 그치? 그럼 여기도 뒤에다 뭐라고 써야 되는지? 15 그쵸. 7P2죠. 그치? 7P2. 그래서 아까 앞에가 얼마였지? 15였나? 15 곱하기 7 곱하기 6 하니까 얼마일까? 몇이야? 630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7번 해봅시다. 7번 답 찾아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했어, 어제나 설명해줘봐. 그냥 8자리 어, 만들어 놓고 1000자리까지니까 뒤에 4개의 소수가 와야 돼요. 이게 소수 소수가 2, 3, 5 딱 4개가 있어요. 2, 3, 네. 5 그래서 그치? 그냥 저 뒤에 4개에다가 2, 3, 5 그렇죠. 2, 3, 5가 여기에 배열돼야 되는 거지, 그치? 4팩 하고 그렇지. 나머지 4개 그렇지. 소수들을 여기다가 먼저 박아놓자. 그럼 소수 4개가 여기 뒤에 배열이 되는데 2개가 또 겹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배열해주면 소수 끝났고. 그럼 남아있는 이제 4, 6, 6을 여기 앞에 자리에다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다 이제 나머지 숫자들을 배열하면 되는데 나머지 4개 중에서 또 3개가 겹치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4 곱하기 10인가? 그래서 답은 48, 3번 이렇게. 그치? 잘했고. 몇 번? 6번 어떻게 해요? 6번 돈으로 주세요. 홀수. 재현아, 예? 홀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근데 이거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3으로 끝날 때랑 5로 끝날 때로 나눠야지요. 그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자, 6개의 숫자 중에서 6자리 숫자 중에서 홀수라 그랬으니까 맨 끝에 3으로 끝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5로 끝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3으로 끝나는 경우면은 지금 여기 있는 6숫자 중에서 3을 벌써 쓴 거잖아. 네. 3을 벌써 쓴 거니까 요렇게 5개를 여기다 배열해야 되지. 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500분의 200 곱하기 300. 5팩 분해라고 읽지 마시고 네? 왜요? 5팩 야 5팩 분해 그러면은 5팩이 분모에 있는 거잖아.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요거는 10가지죠? 네. 그 다음에 5로 끝나는 경우라 그러면 이번에는 5를 하나 쓴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예. 뭐라고? 200분의 500. 아 300분의 500. 그럼 3팩분의 5팩이야. 3팩분의 5팩. 3팩분의 5팩. 그러면 요게 20가지. 그럼 합쳐서 답은 30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준영이가 다음 문제 자기가 풀 수 있어요. 다음 문제는 기출인데. 지금까지 준영이 정답률 쌤, 예. 근데요 7번 있잖아요. 7번이요. 예. 8시 4 안 해도 되는 거예요. 8C4요? 네. 8C4를 왜 하죠? 그 일식 백천 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8개 중에서 자유롭게 4개를 골라서 넣는 게 아니라 이미 소수를 넣어라라고 지시했잖아. 준영이가 고를 필요가 없죠. 이미 소수들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니면 만약에 소수가 뭐 소수가 서로 다른 소수가 뭐 5개가 있었어. 그러면 그 서로 다른 5개의 소수 중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될 소수를 4개를 골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딱 소수가 4개 있잖아요. 그럼 그 4개가 여기 배열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이제 도전 문제들 좀 해봅시다. 몇 쪽으로 가시냐면 142쪽으로 가볼게요. 142쪽. 준영이가 거기 가시죠. 자, 요거 한번 도전해보자. 142쪽에 6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풀어보세요. 142쪽에 6번입니다. 142쪽. 네. 가 조건에서 F1이랑 F5를 더해가지고 4의 약수가 된다 그랬는데
4의 약수면은 이제 1이랑 2랑 4가 있는데요. 1이 될 수는 없어. 그지? 둘이 더해가지고 어떻게 1이 돼? 그지? 그래서 1이 될 수는 없고, 결국은 F1과 F5를 더해서 2가 되거나 4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F1과 F5의 값이, 자, 얼마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 합이 2가 된다 그러면 둘 다 1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1, 1일 수가 있죠. 1, 1. F1도 1이고, F5도 1이고. 요럴 수 있고요. 또는, 자, 이제 합이 4가 되는 경우니까 민재야, 뭐가 될 수 있다? 1, 3 또는 2, 2 또는 3, 1이 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몇 종류의 그림을 그리면 돼? 4종류를 그리면 돼.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요거를 3번, 요거를 4번 해가지고 4종류의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1, 2, 3, 4, 5, 6을 4개씩 써요. 그렇죠.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자, 1번 케이스야. 1번 케이스. 1, 1이니까 F1도 1이고 F5도 1이죠. 1도 1한테 쌌고 5도 1한테 쏜 요런 경우입니다. 그치? 그럼 요렇게 1번 케이스를 그려놓고서 생각해보는 거야 이제. 그럼 x가 4 이하면은 누굴 말하는 거야 이 중에서? 4랑 3이랑 2를 말하는 거야. 1은 벌써 결정됐으니까. 1대1 함수. 아니 1대1 함수는 아니지. 근데 1은 1한테 쌌으니까 1은 선택권이 없죠. 아, 자, 그런데 2, 3, 4들은 이 나 조건에 의해서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거야 지금? 1이요. F1보다 더 작거나 같은 애한테만 쓸 수 있는데 F1이 몇이야 지금? F1이 1이잖아. 그럼 얘네 셋은 선택권이 있니 없니? 없어. 무조건 누구한테 써야 돼? 무조건 1한테 써야 되는 거야 1한테. 그럼 얘도 한 가지 선택권, 얘도 한 가지 선택권, 얘도 한 가지 선택권. 한 가지. 그런데 다 조건을 보면 x가 4보다 클 때 그랬죠. x가 4보다 크다는 건 누구 말하는 거죠? 6 말하는 거야 지금. 5도 선택권이 5도 결정됐으니까 6 말하는 거야 6. 이 6이라는 녀석은 F5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한테 쏠 수 있어. 근데 지금 저 그림에서는 F5가 얼마인 상황이에요? F5가 1인 상황이잖아 1.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한테 쏠 수 있다는 얘기는 다 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얘는 6은 1부터 6까지 중에 다 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만 선택권이 몇 가지야? 6가지야. 그치? 그러면 결국은 1번 케이스를 만족하는 함수는 1, 1, 1, 6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몇 가지인 거예요? 6가지인 거예요. 6가지. 이런 식으로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를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한번 계산해봐봐. 봐봐, 우리 2번 케이스부터 또 해볼게요. 자, 2번 케이스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1이 1한테 쌌고 이번에는 5가 3한테 쌌죠. 이렇게 쌌습니다. 그러면 얘네 셋은 어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하나씩밖에 없어. 자, 근데 6은 어때? 6 이번에는 F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F5가 3이잖아.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쏴야 되는 거니까 몇 개 중에 3, 4, 5, 6 3도 쏠 수 있죠. 3, 4, 5, 6 중에 하나한테 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4가지 선택권이 있어. 그러니까 2번 케이스는 총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3번 케이스로 갈게요. 3번 케이스. 자, 3번 케이스는 자, 이번에는 F1이 2야. F1이 2고 F5도 2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얘네들이 2, 3, 4가 몇 가지 선택권을 가질까 생각해봐. 자, F1이 지금은 2가 된 상황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한테 쏠 수 있어. 그러면 얘네들한테 쏠 수 있어. 얘네 둘한테. 그치? 자, 얘도 선택권이 2가지, 얘도 선택권이 2가지, 얘도 선택권이 2가지란 말이죠. 그죠? 요 둘 중에 하나한테 골라서 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 6 있죠? 6은 자,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쏴야 돼? 5가 2한테 쐈잖아. 그치? 2보다 크거나 같은 애 이만큼한테 쏴야 돼. 이만큼한테.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이 모양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니까 이게 몇이에요? 40가지가 되는 거다. 40가지.
그쵸? 자, 네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는 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 가는데 이번에는 F1이 3이고 F1이 3이고 F5가 1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2, 3, 4가 쏠 수 있는 애들이 뭔가요? 1이 3한테 쐈으니까. 그치? 요 중에서 골라 쏠 수 있는 거예요. 요 중에서. 그래서 얘도 선택권이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6은 어때? 6은 5가 1한테 쐈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이만큼 중에서 하나를 골라 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6은 6가지. 그치? 그러면 3의 세제곱 곱하기 6이니까 얘가 얼마 나와요? 162가지 나오지 않나? 162가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4가지를 다 더하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 더하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3번. 아 이거 어렵네. 그치? 너 천재적으로 중요. 근데 이건 뭐가 다른데 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종류의 문제 중에도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죠.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하면 할만하잖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 그치? 문제는 근데 뭐든지 다 써야 돼.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써야 돼요. 그냥 아예 기본적으로 그냥 뭐 몇 파이 몇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 조건이 걸려 있잖아. 그래서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써봐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 거의 대부분. 응? 근데 할만하다 또 해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까지 46조까지는 다 끝내 와야 되고요. 숙제는 55까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한 문제씩 골라서 풀었던 게 55까지거든요. 그래서 55까지 숙제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요거 아까 문제 잡지 받았나? 성빈아, 너 문제 받았니 이거? 받았어? 그러니까 파트 2부터는 요거 보고 시청하시면 됩니다. 수고했어요. 뭐지 뭐?